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기말 결산이 끝나면 전기 대비 당기 실적 증감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경영진, 이사회에 보고하고 IR팀이 시장에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율 변동 효과 분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나팀장그룹의 한국 모회사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수출 매출로 각각 1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달러화 기준으로 하면 2023년 대비 2024년의 매출 증가는 0이 됩니다. 나팀장그룹의 독일 자회사도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수출 매출로 각각 1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일 자회사도 달러화 기준으로 하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매출 증가는 0이 됩니다. 나티냥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상 2023년도와 2024년도의 매출은 모두 2달러씩이며 달러화 기준으로 하면 전기 대비 단기의 매출 증가는 없습니다. 납팀장그룹은 한국 회사이므로 재무제표를 달러화로 작성할 수는 없고 원화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3년 연간 평균 환율은 1달러는 1,300원, 2024년 평균 환율은 1달러는 1,400원으로 7.7%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모회사와 독일 자회사의 달러화 매출, 수출 매출을 한국 모회사의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원화로 환산하면 각 연도별 평균 환율 2023년 1,300원, 2024년 1,400원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환산해 표시됩니다. 한국과 독일 모두 1달러씩 매출을 기록하였으므로 달러를 원화 환산 시 둘 다 7.7% 매출 증가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연결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독일 자회사의 수출 매출 1달러를 한국 모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직접 환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의 외화 환산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외화 거래를 자회사 자신의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2단계는 모회사의 입장에서 자회사의 외화 표시 재무제표를 모회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독일 자회사는 1단계에서 달러화 매출을 자신의 기능통화인 유로화로 환산하여 자신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2단계는 한국 모회사 연결회계팀 또는 연결 시스템에서 독일 자회사의 유로화 표시 재무제표를 한국 모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독일 자회사의 달러화 매출을 유로화로 환산하고 다시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환율을 알아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3년에 1,300원, 2024년에 1,400원이었으며 유로화 환율은 2023년에 1,400원, 2024년에 1,500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2023년에 달러화는 1,300원이고 유로화는 1,400원이므로 달러화보다 유로화가 더 비쌉니다. 달러화 1,300원으로는 유로화 1,400원의 90%, 0.9밖에 사지 못합니다. 유로 대비 달러 환율은 0.9가 됩니다. 2024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을 0.93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달러는 1,300원, 1유로는 1,400원을 이용하여 교차 환율, 크로스 레이트를 방정식을 이용하여 풀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환율 시장에서는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어서 계산된 교차 환율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의 경우 방정식을 풀면 0.9가 아니라 0.928이 나오지만 환율 시장에서 0.9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 가지 환율이 각 연도별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독일 자회사의 2023년과 2024년 달러화 매출 1달러씩은 독일 재무제표에서 유로화로 환산되어 0.9유로와 0.93유로가 됩니다. 2단계로 독일 자회사 유로화 표시 손익계산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모회사인 한국의 원화로 환산이 됩니다.
독일 자회사의 달러화 매출은 2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화로 직접 환산을 했더라면 2023년에는 1,300원, 2024년에는 1,400원이 되었겠지만 2단계를 거쳐서 환산하므로 다른 금액이 되고 매출 증가율도 7.7%가 아닌 10.7%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릅니다. IFRS 외화환산 기준서를 충실히 따라서 2단계에 걸쳐서 외화환산을 한 것이고 실제로 모회사 연결재무제표에 독일 1달러 매출은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모회사 관리회계팀에서 해외 자회사들에게 실적 분석 템플릿을 작성하게 할 때 각 자회사들이 비록 현지 통화 기준으로 결산을 한다고 해서 현지 통화 기준으로 실적 증감 원인 분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독일의 경우 현지 통화인 유로화로 결산을 한다고 해서 실적 분석을 할 때 환율 효과를 위의 빨간색 박스 칠해진 부분인 3.3% 상승으로 분석하게 되면 모회사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올바른 분석이 아닙니다. IR팀이 시장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모회사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율효과 분석만큼은 자회사 기준이 아닌 모회사 통화 기준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한국과 독일이 연도별로 1달러씩의 외화 매출을 기록하였을 경우 한국의 1달러 매출은 1,300원, 1,400원이 되고 독일의 1달러 매출은 2단계 외환산을 거쳐서 1260원, 1395원이 됩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은 한국과 독일을 합하면 2,560원과 2,795원이 되어 9.2%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오늘은 모회사와 자회사 외화 매출에 대한 환율 효과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회계 실무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